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음식들에 대해서 말이죠. 요즘 건강 프로그램 보시면 안토시아닌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블루베리가 좋다, 가지가 좋다, 이런 이야기들요. 그런데 막상 이런 음식들을 열심히 챙겨 먹어도 기대만큼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함께 먹는 음식 때문일 수 있어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세요. 60대 초반이신데 눈 건강 때문에 블루베리를 매일 드셨어요. 그런데 6개월을 먹어도 별 차이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블루베리를 우유랑 같이 갈아서 드셨더라고요. 이게 바로 문제였어요. 안토시아닌과 유제품의 단백질이 결합하면서 흡수율이 확 떨어졌던 거죠. 먼저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해요. 이게 단순히 보라색 색소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우리 나이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잖아요.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저녁만 되면 더 흐릿해지고요. 이게 바로 눈의 로놉신이라는 색소가 감소하기 때문인데 안토시아닌이 이 로놉신의 제합성을 도와줘요. 그래서 시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걸 막아주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성분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천차만별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안토시아닌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건 바로 견과류예요. 특히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안토시아닌은 지용성 성분이거든요.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견과류에 좋은 지방이 안토시아닌의 흡수를 도와주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은 블루베리 한 줌에 호두 서너 알을 같이 간식으로 드셨어요. 3개월쯤 지나니까 눈의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해도 예전만큼 눈이 뻑뻑하지 않다고요.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호두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잖아요. 이 오메가3가 안토시아닌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뇌 건강까지 챙겨줘요.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하루에 블루베리 한 줌, 그러니까 한 50g 정도요. 거기에 호두를 34알 정도 같이 드시면 딱 좋아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하루 종일 항산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올리브 오일이에요. 이것도 지방이잖아요. 안토시아닌이 든 음식을 샐러드로 만들 때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예를 들어 적양배추 샐러드를 만든다고 해봐요. 적양배추에도 안토시아닌이 많거든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뿌려서 드시면 정말 좋아요. 올리브 오일은 안토시아닌 흡수를 돕고 레몬의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여주니까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약 2배 정도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로 좋은 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에요. 딸기, 키위, 오렌지 같은 것들이요. 비타민C는 안토시아닌의 안정성을 높여줘요. 안토시아닌이 체내에서 더 오래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블루베리랑 딸기를 같이 먹는 건 정말 환상의 조합이에요. 둘 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거기에 딸기에 비타민C까지 더해지니까요. 과일 샐러드를 만들 때 이렇게 조합해서 드시면 좋아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키위 같은 경우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키위에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안토시아닌 흡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네 번째는 생강이에요. 이건 좀 의외죠? 생강이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해줘요. 그러면 안토시아닌이 몸 구석구석까지 더 잘 전달되는 거예요. 가지나물 무칠 때 생강을 조금 넣거나 블루베리 스무디 만들 때 생강 한 조각을 같이 갈아 넣으면 좋아요.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맛이 더해지면서 소화도 더 잘 되고요. 제 어머니가 이 방법을 쓰세요. 검은콩 삶을 때 생강을 한두 쪽 넣으시거든요. 그러면 검은콩의 안토시아닌도 잘 흡수되고 소화도 편하다고 하세요. 검은콩 특유의 비린 맛도 줄어들고요. 다섯 번째는 녹차예요. 녹차의 카테킨과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돼요. 둘 다 폴리페놀 계열의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블루베리를 먹고 나서 녹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블루베리 티를 만들어 마셔도 좋아요. 단 녹차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80도 정도의 물로 우려야 카테킨이 잘 우러나와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녹차는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마시는 게 좋아요. 안토시아닌이 든 음식을 먹고 나서 차 한 잔 천천히 즐기시면 딱이에요. 여섯 번째는 양파예요. 양파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안토시아닌과 함께 작용하면서 항염 효과가 커져요. 특히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적양배추 볶을 때 양파를 같이 넣거나 가지볶음 만들 때 양파를 듬뿍 넣으면 좋아요. 양파도 살짝만 볶아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아요. 너무 오래 볶으면 퀘르세틴이 줄어들거든요. 7번째는 마늘이에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서 안토시아닌이 몸에 더 잘 흡수돼요.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검은 콩 조림할 때 마늘을 넣거나 가지나물 무칠 때 다진 마늘을 넉넉히 넣으면 좋아요. 마늘은 생으로 먹을 때 알리신이 가장 많이 생성돼요. 하지만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시면 살짝만 익혀서 드셔도 괜찮아요. 8번째는 사과예요. 사과의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개선해줘요. 장이 건강해야 안토시아닌도 잘 흡수되거든요. 블루베리랑 사과를 같이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 단, 사과는 껍질째 드셔야 해요. 사과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껍질째 먹었을 때와 깎아서 먹었을 때 항산화 효과가 3배 정도 차이가 났대요.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9번째는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안토시아닌 흡수를 크게 높여줘요. 아보카도는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거든요. 블루베리 아보카도 스무디는 정말 영양 만점이에요. 블루베리 한 줌, 아보카도 반 개, 여기에 물이나 두유를 넣고 갈아서 드시면 돼요. 포만감도 좋아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해요. 제 친구 한 분은 이 스무디를 3개월간 매일 아침 드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안토시아닌의 혈관 건강 효과와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이 시너지를 낸 거죠. 10번째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예요. 이런 채소들에는 엽록소와 루테인이 풍부해요. 안토시아닌과 함께 작용하면서 눈 건강에 특히 좋아요. 블루베리, 케일 스무디도 추천해요. 맛은 좀 낯설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정말 좋아요. 여기에 바나나를 조금 넣으면 단맛도 나고 부드러워져요. 황반변성 예방에 이 조합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안토시아닌과 루테인이 함께 눈의 황반을 보호해주거든요. 나이 들면서 황반변성 걱정되시죠?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 예방에 도움이 돼요. 11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항암 효과가 높아져요. 전립선 건강에도 좋고요.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져요.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적양 배추를 같이 넣는다든지 가지토마토 볶음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2번째는 강황이에요. 강황의 커큐민이 안토시아닌의 흡수를 돕고 항염 효과를 높여줘요. 관절염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검은 쌀밥 지을 때 강황 가루를 조금 넣거나 가지볶음 할 때 강황을 약간 넣으면 좋아요. 강황은 후추랑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20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13번째는 통곡물이에요.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의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개선해서 안토시아닌 흡수를 도와줘요. 현미밥에 검은 콩을 넣어 드시거나 귀리죽에 블루베리를 얹어 드시면 좋아요. 아침 식사로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14번째는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에요.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이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내요. 구운 연어에 블루베리 소스를 곁들인다든지 연어 샐러드에 적양 배추를 듬뿍 넣는 것도 좋아요. 서양에서는 이런 조합을 자주 활용하더라고요. 15번째는 코코넛 오일이에요. 중세 지방산이 풍부한 코코넛 오일도 안토시아닌 흡수에 도움이 돼요. 블루베리 스무디 만들 때 코코넛 오일을 티스푼 하나 정도 넣거나 가지볶음 할 때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면 좋아요. 코코넛 오일 특유의 은은한 향도 나고요. 자, 이렇게 안토시아닌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오히려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이에요. 이걸 모르고 계속 잘못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없거든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게 바로 우유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지인분 이야기 기억나시죠?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안토시아닌과 결합하면서 흡수를 방해해요.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우유랑 갈아서 드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토시아닌의 효과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쓰세요. 아니면 그냥 물로 갈아도 괜찮아요. 바나나를 같이 넣으면 크림처럼 부드러워져요. 요거트도 마찬가지예요. 블루베리 요거트 많이 드시잖아요. 이것도 흡수율이 떨어져요. 차라리 블루베리를 먹고 나서 1시간쯤 뒤에 요거트를 따로 드시는 게 나아요. 제 지인 중에는 아침에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듬뿍 넣어서 드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블루베리는 따로 간식으로 드시고 요거트는 점심 후에 드시도록 바꾸셨어요. 2달쯤 지나니까 눈의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주의할 건 철분제나 칼슘제예요. 안토시아닌과 철분, 칼슘이 결합하면서 둘 다 흡수가 방해받아요.
건강을 생각해서 영양제도 챙기고 안토시아닌 음식도 먹는 건 좋은데 같은 시간에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철분제나 칼슘제는 아침에 드시고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음식은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철분제를 많이 드시잖아요. 빈혈 때문에요. 그런데 블루베리랑 같이 드시면 철분도 제대로 못 흡수하고 블루베리 효과도 못 보는 거예요. 최소한 이 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세 번째는 커피예요. 이건 좀 논란이 있어요. 커피의 카페인이 안토시아닌 흡수를 방해한다는 연구도 있고 별 영향 없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조심하는 게 낫더라고요. 실제로 블루베리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신 경우와 2시간 뒤에 마신 경우를 비교한 연구에서 2시간 뒤에 마신 경우가 혈중 안토시아닌 농도가 더 높았대요. 아침에 블루베리를 드셨으면 커피는 점심때쯤 마시세요. 아니면 커피를 아침에 마시고 블루베리는 오후 간식으로 드시거나요. 제 친구는 이렇게 했더니 효과를 더 잘 느꼈다고 해요. 네 번째는 녹차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아까 녹차가 좋다고 했는데 웬 소리냐고요? 적당히 마시면 좋은데 과하면 문제가 돼요.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과하면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리고 안토시아닌과 결합하면서 침전물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하루에 23잔 정도가 적당해요. 한 분은 블루베리 먹고 녹차를 하루에 56잔씩 드셨대요. 항산화 효과를 더 높이려고요. 그런데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녹차를 2잔으로 줄이니까 훨씬 편해졌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탄산음료예요. 탄산음료의 인산염 성분이 안토시아닌의 안정성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죠. 가끔 블루베리 주스에 탄산수를 섞어 마시는 분들이 계세요. 청량감 때문에요. 탄산수 자체는 괜찮은데 탄산음료는 피하셔야 해요. 차이가 뭐냐고요? 탄산수는 그냥 물에 이산화탄소만 넣은 거고 탄산음료는 설탕이나 인산염이 들어간 거예요. 여섯 번째는 술이에요. 알코올이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를 감소시켜요. 그리고 간에서 해독 과정에 안토시아닌이 소모되기도 하고요. 저녁에 와인 한잔 하시면서 블루베리 안주로 드시는 분들 계시죠? 레드와인에도 폴리페놀이 있으니까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알코올 자체가 안토시아닌 흡수를 방해해요.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와인보다는 블루베리 자체를 선택하는 게 나아요. 꼭 와인을 드시고 싶으시면 블루베리랑 시간차를 두세요. 일곱 번째는 고지방 식사예요. 지방이 안토시아닌 흡수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왜 고지방은 안 되냐고요? 적당한 건강한 지방은 좋은데 과한 지방은 오히려 소화를 방해해요. 삼겹살이나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서 블루베리를 후식으로 드시면 이미 위장에 부담이 커서 안토시아닌 흡수가 잘 안 돼요. 소화 자체에 에너지가 다 쓰이거든요. 한 연구에서 고지방 식사 후 블루베리를 먹은 경우와 저지방 식사 후 먹은 경우를 비교했는데 저지방 식사 후가 흡수율이 2배 가까이 높았대요. 여덟 번째는 제산제예요. 속쓰림 때문에 제산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산제가 위산을 중화시키는데 안토시아닌은 약산성 환경에서 더 잘 흡수되거든요. 제산제를 자주 드셔야 하시는 분들은 안토시아닌 음식을 제산제 복용 23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제산제 복용 전에 미리 드시거나요. 아홉 번째는 항생제예요. 항생제가 장내 세균총을 변화시키는데 안토시아닌 흡수에는 장내 세균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항생제 복용 중이시라면 안토시아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항생제 치료가 끝나고 나서 프로바이오틱스로 장을 회복시킨 다음에 안토시아닌을 드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제 친구가 작년에 폐렴으로 항생제를 2주간 먹었어요. 그동안 블루베리를 계속 먹었는데 별 효과를 못 느꼈대요. 그런데 항생제 끝나고 김치나 요거트로 장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까 다시 효과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열 번째는 고열량 식사예요. 한 끼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과식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가서 영양소 흡수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거든요. 뷔페 가서 배불리 먹고 나서 후식으로 블루베리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11번째는 가공식품이에요. 특히 방부제나 인공 첨가물이 많은 가공식품은 안토시아닌의 효과를 감소시켜요. 라면 먹고 블루베리 주스 마신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식단이 건강해야 안토시아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12번째는 설탕이 과한 음식이에요. 설탕이 많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게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요. 안토시아닌이 이 산화 스트레스를 막는데 소모되면서 다른 효과는 못 보는 거죠. 블루베리 잼 같은 것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생 블루베리를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아니면 집에서 설탕 적게 넣어서 직접 만드시거나요. 13번째는 과도한 염분이에요. 짜게 먹으면 혈관 건강에 안 좋잖아요. 안토시아닌이 혈관 건강을 개선하려고 해도 과도한 소금이 방해하는 거예요. 김치나 젓갈 같은 염장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전체적으로 싱겁게 드시면서 안토시아닌을 챙기는 게 좋아요. 14번째는 튀김 음식이에요. 고온에서 튀긴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생기고 이게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를 방해해요. 닭강정 먹고 블루베리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안토시아닌이 튀김 음식의 해로운 성분을 중화하는 데 다 쓰이고 말아요. 15번째는 매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거예요. 캡사이신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너무 매우면 위장에 자극이 가서 영양소 흡수가 방해받아요. 김치찌개 맵게 드시고 바로 블루베리 먹으면 속이 더 쓰릴 수 있어요. 매운 음식을 드셨으면 좀 진정되고 나서 안토시아닌 음식을 드세요.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 식사로는 귀리죽에 블루베리와 호두를 얹어 드세요. 여기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사용하고요. 아침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녹차 한 잔 마시시면 좋아요. 커피는 참으시고요. 커피는 점심때 드세요. 점심 식사는 현미밥에 검은 콩을 넣고 반찬으로 가지나물이나 적양배추 샐러드를 드세요.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간단하게 드레싱 만들어서요. 마늘과 양파도 충분히 넣으시고요. 점심 식사 후에는 커피 한 잔 드셔도 괜찮아요. 블루베리랑 시간차가 있으니까요. 오후 34시쯤 간식 시간에 블루베리 한 줌과 호두 서너 알을 드세요. 아니면 블루베리 아보카도 스무디도 좋고요. 이때는 우유나 요거트 말고 두유나 물을 사용하세요. 저녁 식사는 연어 구이에 적양배추 샐러드를 곁들이면 좋아요. 아니면 검은 쌀밥에 가지볶음, 시금치나물 이런 식으로 차리시고요. 저녁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쯤 지나서 잠들기 전에 딸기 몇 개 정도 드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루를 계획하시면 안토시아닌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조리법이에요. 안토시아닌은 열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블루베리는 그냥 씻어서 드시는 게 제일이에요.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아요. 오히려 냉동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안토시아닌이 더 쉽게 방출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가지는 살짝만 볶거나 쪄서 드세요. 너무 오래 익히면 안토시아닌이 파괴돼요. 기름에 살짝 볶아서 숨만 죽이는 정도가 좋아요. 적양배추는 생으로 샐러드로 드시거나 살짝만 볶아서 드세요. 데치면 안토시아닌이 물에 녹아나가요. 검은 콩은 삶을 때 물을 적게 넣고 약한 불로 천천히 삶으세요. 그리고 삶은 물도 버리지 말고 같이 드세요. 안토시아닌이 물에 녹아 있거든요. 검은 쌀도 마찬가지예요. 밥 지을 때 물을 딱 맞춰서 하고 물을 따라 버리는 방식으로 찢지 마세요. 보관법도 중요해요. 블루베리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되 씻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물기가 있으면 빨리 상해요. 먹을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씻으세요. 냉동 보관도 좋은 방법이에요. 블루베리를 한 번에 많이 사셨으면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냉동하세요. 냉동실에서 6개월 정도는 보관할 수 있어요. 가지나 적양배추는 신선할 때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안토시아닌이 감소하거든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음식은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블루베리만 계속 먹지 마시고 가지, 적양배추, 검은콩, 자색고구마, 검은쌀, 오디, 포도, 체리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돌아가면서 드세요. 각 식품마다 안토시아닌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 다양하게 먹으면 더 폭넓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제철 과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름에는 블루베리와 체리, 가을에는 포도, 겨울에는 냉동 블루베리나 검은콩, 봄에는 딸기 이런 식으로요. 보충제로 안토시아닌을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충제도 나쁘지 않은데 역시 자연식품이 가장 좋아요. 식품에는 안토시아닌 외에도 다른 영양소들이 함께 들어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보충제를 드신다면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잘 안되고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시 우유나 커피와는 시간차를 두세요. 운동과의 관계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운동하고 나서 안토시아닌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돼요. 안토시아닌의 항염 효과 때문이에요. 아침에 가볍게 운동하시고 나서 블루베리 스무디 드시면 정말 좋아요. 근육통도 덜하고 회복도 빨라요. 하지만 격렬한 운동 직후에는 피하세요. 운동 직후 30분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먼저 보충하는 게 좋아요. 안토시아닌은 그 다음에 드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하거든요. 아무리 안토시아닌을 많이 먹어도 스트레스로 생긴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다 쓰이고 말아요.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면서 안토시아닌을 챙기세요. 그래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수면도 중요해요. 잠을 잘 자야 몸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거든요. 하루 7시간 정도는 주무세요.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해요. 하루 8잔 정도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영양소가 몸 구석구석 잘 전달돼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하시면서 안토시아닌을 섭취하시면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꾸준함이에요. 한두 번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제 어머니는 작년부터 매일 블루베리와 호두를 챙겨 드세요. 처음 한 달은 별 차이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2달째부터 눈이 덜 피곤하다고 느끼셨고 3달째는 신문 글씨가 더 잘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쯤 지나니까 주변에서 안색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피부도 더 탱탱해지고요. 이게 다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 덕분이에요. 그리고 혈압도 조금씩 안정되셨어요. 원래 고혈압이 있으셔서 약을 드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치가 좋아졌다고 칭찬하셨대요. 물론 약도 계속 드시지만 안토시아닌이 도움이 된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블루베리 한 줌, 호두 서너 알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유 대신 두유나 물과 함께 드시고요. 점심 식사 때는 현미밥에 검은 콩 넣고 가지나물이나 적양배추 샐러드 곁들이세요. 올리브 오일 듬뿍 뿌려서요.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스무디 만들어 드시고 저녁에는 연어에 적양배추 샐러드 드세요. 이렇게 하루 3끼와 간식을 계획하시면 안토시아닌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유, 커피, 철분제 같은 건 시간차를 두시고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만 해보세요. 습관이 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고 개운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눈이 덜 피곤하고 피부가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되거든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 블루베리 한 줌, 내일 또 한 줌 이렇게 쌓이면 1년 후에는 정말 큰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안토시아닌과 궁합 맞는 음식은 자주 드시고 안 맞는 음식은 피하시고요.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에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투자하시는 시간과 노력이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을 만들어요.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